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198만 7천 원, 개인은 124만 3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요? 매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야 연금으로 충분히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 2천 원으로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그나마 아픈 곳 없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후 생활의 동반자인 병원비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본 생활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요양원이나 병원비까지 지불하려면 매달 500에서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는 매년 약 4% 정도씩은 오르니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의 생활비는 더 오를 것이고 국민연금은 2055년부터 고갈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면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후 노후 생활비는 최소 4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또 병원비가 추가된다면 매달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벌써 한국의 노인들은 절반 이상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2.1%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아주 높은 확률로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 50대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시작 시점은 평균 69.4세라고 합니다. 대략 70세부터를 노후라고 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30년은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가정하에 월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적어도 가난한 노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월 400만 원씩 12개월 총 30년을 써야 하니 총 14억 4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엄청난 돈인데요. 노동 수익만으로 15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70세까지 현금으로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도 부족해서 늘 대출을 끼고 살아가는 실정이니까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의 노후 준비는 국가와 회사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회사, 개인이 함께 준비하는 3층 연금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연금 위기론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복지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것인데요. 월급의 9%가 의무로 납입되기 때문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7만 원을 꾸준히 내면 연금 개시 시점에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월 13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적립해주는 연금입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근속한 사람은 적어도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퇴직금이 쌓이게 되고 이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등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몫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나누고 보면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현금 흐름은 월 400만 원 중 월 150만 원 정도인데요. 이제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매달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아보면 이 역시도 꽤 큰 돈인데요. 7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30년 동안 현금을 쓰려면 단순 계산으로 5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노후 자금을 어떻게 모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현금으로 노후 자금 5억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는 3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니 연금 소득이 있다면 세금도 나오는 만큼 내는 게 맞을까요? 연금에 한해서 세금은 최대한 아끼는 게 정답입니다. 국민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 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깎아주는 세금 혜택을 모르면 그냥 손해인 것입니다. 세금 복잡한데 내가 부자도 아니고 얼마나 아끼겠어 라는 마음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매달 75만 원씩 연금 계좌에 꽉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 시 최대 148.5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 중에서 매년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너무 많이 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또 소득에 비해 적게 징수되었다면 추가 납입하도록 말 그대로 국가와 정산하는 시간인데요. 1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환급해주는 경우는 인적공제, 즉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1인 가구인 직장인이어도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매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연금이라 가능한 과세이연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세이연이란 발생한 수익에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루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후 연금으로 수익금을 나눠서 받으면 보통 일반 세율보다 낮은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이 추가 할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세를 이연하면 세금으로 낼 만큼의 돈을 다시 투자할 수 있으니 복리 효과도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연금 계좌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어야 할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이런 절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노후자금 1억 원으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을 10년 동안 매년 5%의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6,28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좌는 이 중 15.4%의 배당소득세가 제외되어 5,133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 즉 돈을 넣어둔 통장 하나 차이로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되어 종합과세 세율이 총 41.5%로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돈으로 동일한 수익을 내도 노후자금을 넣은 통장 하나 차이로 누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차이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70세까지 대략 5억 원의 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령대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30대는 매달 43만 원을 부어야 40년 후 약 5억 원이 되고 40대는 매달 73만 원씩 모아야 30년 후 약 5억 원이 되며 50대는 매달 137만 원씩 넣어야 20년 후 약 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60대에 시작하면 매달 무려 340만 원씩 모아야 10년 후 약 5억 원을 만들 수 있죠. 하루라도 더 빨리 연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복리의 마법은 누군가는 340만 원으로 준비해야 하는 노후를 매달 40만 원 정도로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입니다. IRP 계좌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안 내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드는 계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연금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이 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연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IR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NH투자증권 나무에서는 이벤트 기간에 IRP 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로 순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103만 원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에 연금 있더라도 나무로 이전하면 순입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이나 ETF를 현금화해서 NH투자증권 나무에서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연금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연금 이전 이벤트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증권사 2개 중 하나가 NH투자증권 나무입니다. 이왕 받을 혜택인데 가장 큰 금액을 챙기는 게 당연하겠죠? 나무 IRP로 계좌를 개설해서 만원 상품권도 받고 연금을 이전해서 최대 103만 원 백화점 상품권까지 추가로 받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수수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나무 IRP의 ETF 매매 수수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퇴직금 운용 수수료 모두 0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까지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무 IRP에서 동일한 ETF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뿐 아니라 거래세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약정 조건이라면 투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투자할 때 비용 절약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비용 1%만 아껴도 수익률 1%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투자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수수료 혜택은 20년 또는 30년 후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어차피 만들 IRP를 NH투자증권 나무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오히려 아무 혜택 없이 IRP를 개설하거나 일반 증권 계좌로 ETF를 거래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IRP 수익률 높이는 꿀팁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RP가 퇴직연금 계좌이다 보니 제대로 관심을 갖는 직장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직할 때 퇴직금 받으려고 만들어두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태반이죠. 직장인 필수 통장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IRP 절세 혜택을 누리거나 수익률을 높이려면 퇴직금 외에도 스스로 매달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쳐다도 안 보는 한국 직장인들을 위해 나라와 금융사가 힘을 합쳐서 간단하고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팁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먼저 디폴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갖고 있는 고객이 아무런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투자 방법을 지정해두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다른 말로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금융사가 내 허락하에 알아서 IRP 계좌를 운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하도 관리를 안 하니까 기껏 잘 만들어 놓은 연금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2006년 연금보호법 PPA 개정을 통해 확정기여형 제도인 401K의 자동가입과 함께 디폴트 옵션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90일 이내에 적용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자인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보유한 연금 100만 장자가 2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IRP에서 디폴트 옵션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IRP만 만들어도 이미 중요한 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금융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금융사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해당 금융사가 보유한 신용등급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위기의 시기에는 특히 더 신용등급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2023년 6월 기준 신용등급으로 업계 최고 등급을 보유한 금융사는 AA+인 NH투자증권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 스스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RP 등의 연금 계좌에서 주식은 물론이고 ETF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ETF 투자가 허용되고 최근에는 ETF 투자 대상이 국내부터 해외까지 보다 다양해지면서 IRP 계좌로 수익률을 높이고 세금 혜택까지 얻으려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2%인데요. 이를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보다 연금 계좌에서 ETF를 통해 진행할 때 엄청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1%에서 2%만 달라져도 20년, 30년 후 재투자 효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무 IRP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골라서 간편하게 내게 맞는 투자 종목을 고르고 이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은 길게 가져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나 수익률에 몰두하다가 자칫 너무 많은 금액을 IRP에 넣었다가 추후 감당이 되지 않아 해약하게 되면 모든 절세 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야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내가 보유한 모든 연금 수단을 종합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NH투자증권 나무에서는 흩어져 있는 연금 자산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연결을 통해 다른 기관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3층 연금 구조를 한눈에 본다면 목표한 연금액에서 내가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이미 충분하니 너무 조급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 등을 파악해서 무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연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유한 노후를 생각하면 보통 떠올리는 것은 건물주이거나 고위 공무원 출신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범하게 일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일은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극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50대 혹은 60대인 베이비 부머들은 IMF를 겪으며 실직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길게 운용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 한국의 금융제도가 사실 역사가 길지 않았기에 연금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 게 오래되지 않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3040 세대는 다릅니다. 직장인들이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연금 금융제도가 훨씬 발달했고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다양합니다. 무리한 돈을 내버리지 삼아 부동산을 사거나 퇴직금으로 위험을 감수해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연금만 잘 준비하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경제 침체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하는 투자는 자칫 노후 빈곤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이직 횟수가 40대의 경우 4.2회라고 합니다. 즉 거의 모든 직장인이 한 번은 이직을 하는 것이고 그때 반드시 IRP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하루라도 빠르게 만들어서 잘 운용한다면 무리한 투자 없이도 부유하고 행복한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NH투자증권 이벤트도 꼭 챙기시면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